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6월 24일자 주요 조간신문이 전하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일 지면을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누구부터 살펴볼까요? 예,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총리로 내정되기도 했죠. 김명수 내정자와 또 문창극 총리 후보자 두 사람 모두 이렇게 두상이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그 형님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아우 먼저 들게나 농심라면, 이 광고 사진에 이 두 사람 얼굴을 넣고 패러디한 그런 그림들이 요즘 인터넷에 돌고 있던데요. 예. 형님 먼저 드시오 사퇴라면, 아우 먼저 들게나 사퇴라면, 예, 이런 패러디입니다. 자, 오늘 김명수 후보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특별 취재팀이 고위공직 예비후보 사전질문서를 분석해봤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김명수 내정자는 연구윤리 항목의 5개 질문에서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경우 4개 질문에서 문제 있음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교육계 수장에게서 가장 중요한 연구윤리 항목, 여기서 김명수 내정자와 이 송광용 수석 모두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된 것입니다. 예. 이게 어느 정권 때 만들어진 사전질문서냐면요.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진 겁니다. 2010년에요. 가족관계, 병역 의무이행, 전과와 징계, 그리고 재산 형성, 납세 같은 각종 금전 납부 의무, 학력과 경력, 연구윤리, 직무윤리, 개인 사생활 9가지 항목에 걸쳐서 총 200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문창극 총리 지명자와 정종섭 내정자는 군 복무 중에 학위 이수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사전 질문서는 본인 또는 자녀가 병역 중 교육이나 연수 또는 병역과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면서 병역 이행을 하신 경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가 있네요. 있습니다. 질문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문창극 지명자는 군복무 중 절반 동안 석사학위 일반대학원을, 정종섭 내정자는 군복무 3년 9개월 가운데 3년가량 석사 논문을 쓰고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결과를 종합해보면은 내정자들이 거짓으로 답변했거나 청와대가 건성으로 검증했을 가능성, 문제점을 알고도 인선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예.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있으나마나한 거 아닙니까? 있으나마나한 걸 왜 만듭니까? 도대체. 그냥 대통령 마음에 들면은 임명되는 이런 구조라면은 뭐하러 이런 걸 만듭니까? 예. 이거야말로 규제 아닌가요? 예. 원수암 덩어리 같은 있으나마나한 규제. 경향신문 일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여하간 이 고위공직 후보 사전질문서 여기에 정직하게 답했다면은 당연히 저 문제 있어요라고 말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발탁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텐데. 아니면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저는 문제 많은 사람이니 제발 지명하지 말아주세요. 예, 질문서 보내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랬을 텐데 예. 이걸 받아가지고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정직하게 이제 작성을 했는데 청와대가 이런 게 어때서 이러면서 대충 넘겼을 가능성, 이 가능성을 한번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이 내용 다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이런 사전질문서의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이걸 가리라고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인사위원장 김기춘 비서실장은 응답해야 됩니다. 예. 김명수 후보자 재밌는 기사 또 있네요. 한겨레 3면을 보겠습니다. 유은혜,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겨레에 공개한
김명수 후보자의 과거 기고문을 보면요. 좌파 교육감들의 주요 정책 실태와 문제점들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바로 교육감 직선제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한 일제고사 반대, 체벌 금지, 학생 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정책 이걸 비판하면서 쓴 글인데 뭐 하여간 이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계에 발을 딛는 일이 없도록 직선제를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거는 대한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가 발간하는 개간지 사학 2011년 10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김명수 후보자는요. 작년이죠. 7월에 교육단체, 보수교육단체인 미래교육국민포럼 창립 세미나 주제 강연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니, 2013년이겠죠? 예. 아, 그렇습니다. 예. 2013년 7월입니다. 예. 2013년 7월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따져보지요. 2011년에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야 한다라고 했죠. 2011년 당시에 서울 교육감은 광노현 교육감이었고요. 2013년 7월 교육감 직선제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문용린 교육감 시대입니다. 예.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보수 교육감은 직선제를 뽑아야 되고 진보 교육감은 그렇게 뽑아서는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진보가 뽑히면 폐지, 보수가 뽑히면 유지. 뭐 이런 입장이란 거죠. 예, 한결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철학과 소신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교육 행정을 맡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짚었는데 한겨레가 김명수 후보자에게 해명을 들으려고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저는 후속 기사 중에 가장 궁금한 게 예. 고려 말에 부인에게 줬다는 그 1,000만 원짜리 수표인데 거기와 관련된 후속 보도는 아직 없군요. 예, 1200년대에 예. 이렇게 선물을 한 1,000만 원짜리 자기 압수표. 예. 국민일보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1인 1표제 문제 있다. 자기같이 훌륭한 사람한테는 100표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이분이 서울법대 교수로 있을 때 국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무당 9세 빗대는 등 폄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 2006년 2학기 서울대 법대 헌법재판론 강의록에서 예.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는 건데요. 대통령제 시스템하에서 각 부장관까지 모두 인사청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다. 대통령이 자기와 호흡이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에 대해서는 샤머니즘적 무당굿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장관까지 인사청문을 하게 된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 노 대통령이 결정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밀어붙인 쪽은 바로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 요구로 결국 대통령이 장관까지도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 건데 예, 새누리당하고 코드가 잘 맞지 않으시네요. 우리 정종섭 후보자 말이죠. 또 정종섭 후보자는 검찰 수사 뒤에 대통령이 있고 기소유예권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취지로 말을 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검사 뒤에 대통령이 있고 구조적으로 대통령이 생사 여탈권을 그러니까 죽일지 살릴지를 좌지할 수 있어서 대기업 총수도 대통령이 눈치를 보게 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이 없는데 실제로 걸리는 기업은 특정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사실상 표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뚤어진 그런 정부에 대한 인식,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경찰까지 휘하에 두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되겠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 정종섭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세계일보 3면을 보니까 관련 기사가 있는데
예술의 전당 예술대상조직위원회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예 전문가로서 이렇게 참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분 헌법학자거든요. 예술대상조직위원회에 전문성과 관계없는 서예 전문가로 참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술의 전당 관계자는 정종섭 후보자가 입선도 하고 개인전도 하시는 등 서예 분야에서 일가견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 하지만 세계일보가 이 말만 듣고 기사를 쓰겠습니까? 국내 서예 전문가 단체인 서예협회, 미술협회 서예분과 서가협회 곳곳에 문의를 해봤는데 정종섭이란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냥 뭐 서예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 주목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 예술대상조직위원회 조직위원 15명 가운데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이 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새누리당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정종섭 후보자 아닙니까? 예. 또 이런 거 해가지고 스펙 하나 쌓으셨나? 그런 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예. 새누리당에 서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예,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한겨레 신문 오늘 이면을 보면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조국 서울대 교수 등에게 북한 가서 살 자유가 있다라고 말한 트위터 글이 논란이 됐던 정성근 후보자 아닙니까? 이 등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예. 공지영 씨도 있고요. 예. 예. 박창신 신부도 있고 말이죠. 예. 국정 홍보와 신문 방송 같은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는 문광부 장관으로서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됐던지 이런 글들 대거 삭제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써놓고 왜 지워요 또? 아무래도 논란이 될까봐, 지우면 혹시 사람들이 모를까봐 이런 얄팍한 수를 쓰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네티즌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입니다. 누리꾼 자로님, 이분이 그 트위터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 자로님이 정성근 후보자가 삭제한 트위터라고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한 내용을 한겨레가 확인해 봤는데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2년 10월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슈가 생산될 때 단일화가 무슨 민주화 운동입니까? 후보 등록만 하면 선거 보조금 줍니다. 나중에 사퇴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현재 의석수에 따라서 민주당은 150억 가까이 받습니다. 불임정당에 출산 보조금을 주는 격입니다. 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박근혜 대선 캠프 공보단에서 공보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글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겠죠.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글을 썼는가? 대선 후보였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 대선은 박근혜냐 아니냐, 대한민국이냐 아니냐, 박근혜 전 위원장의 내공은 상상 이상으로 위대하고 사실 오늘 제 지역구에 오셨지요. 키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주변 과잉 충성, 돌발 발언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역대 어느 후보도 이렇게 언로가 트인 분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트위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앞으로 과잉 충성을 위한 돌발 발언 많이 하시겠네요. 이 정부의 국정홍보, 신문방송,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말입니다. 자질 부족이 역력해 보입니다. 예. 이제 드디어 문창극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어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의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이요. 국가보훈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문창극 후보자의 할아버지가 대한독립단 대원으로 활동한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조선닷컴 보도가 나온 이후입니다. 예. 국가보훈처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주 총리실에서 문창극 후보자의 할아버지와
2010년 보훈처가 발굴한 독립운동가 문남규 선생이 같은 분인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동일 인물로 강하게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인됐다는 아니고 추정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뭐 결국 문창극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다. 이렇게 그 인상을 갖게끔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근거는 뭐냐? 이름 한자 그리고 본적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독립운동가 문남규 선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문창극 후보자가 보훈처에다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는지를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시점이 지난 금요일이었고요. 예. 조선닷컴이 월요일에 보도를 했는데 너무나 신속하지 않습니까? 주말을 안 쉬고 그냥 뭐 며칠 동안 계속 이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고작 이름 한자와 본적 이게 같다.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독립운동가 문남규 선생 맞다. 문창극 후보자의 할아버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한자의 그런 독립운동가가 제주에도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 이름의 그 소유자가 문남규가 그 당시에 뭐 한두 명밖에 없었다는 걸까요? 뭐 그렇게 흔한. 아니, 포인트는 이거 같습니다. 설령 이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예. 독립유공자의 손자 중에. 예. 그 친일 발언을 안 하고. 예.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런 망언을 안 한. 예. 사람을 공직 후보로 지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아울러 지금 또 문창극 후보자의 할아버지가 설령 문남규 선생이 맞다면 예. 그럼 용서가 됩니까? 그 발언들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예.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했는데 네. 그 손자는 네. 이런 발언을 했다. 예.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야지. 예.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할지. 아니 할아버지가 과거에 항일운동을 해서 용서가 된다면 과거에 친일 활동을 한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둔 사람은 뭔 일을 해도 용서가 안 되겠네요. 예. 다카키 마사오의 따님 용서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예. 이 기사에 보면 그 할아버지로 추정되는 분이 예. 이 문창극 후보자의 부친이 7살 때. 예. 그러니까 이 문창극 후보자는 할아버지 뭐 얼굴조차도 못 본 게 사실이죠. 네. 만약에 맞다면은요. 예. 예. 우리 저 게시판에 남영동 님이 내 친구 이름도 문남규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유은호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는데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과 문창극 후보의 조부가 동일인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문남규 선생은 1920년 평안북도 삭주에서 일본군과 전투하다가 전사했을 뿐 원적지가 평북 삭주가 아니다. 이 원적지가 평북 삭주라고 국가보훈처가 밝혔잖아요. 예. 아니 군인이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곳이 원적지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런 그 기준도 잘못됐고요. 오로지 이름, 한자, 석자가 똑같다. 이거 하나만 남게 되는 건데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일보를 비롯한 문창극 후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기를 쓰는 이런 신문들은 문창극 후보 조부, 건국훈장 받은 독립유공자인 듯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예. TV조선 같은 경우 확실하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문창극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야말로 분골쇄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거듭 말하지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는데 손자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예. 한겨레 그 삼면 기사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인데요.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하더라도 문창극 후보자 기자들 질문에 말을 아끼고 들어갔는데 조선닷컴 보도가 나온 이후 저녁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많이 기다리셨죠? 말씀하세요. 이러면서 도리어 자기에게 질문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 참. 그리고 말이죠. 그 문남규 선생은 1921년 돌아간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문남규 선생은 문창극 후보자의 할아버지. 근데 독립운동가 문남규 선생은 1920년에 전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시점 차이도 명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물론 1920년, 21년 그 구분이 불분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런 어긋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는 마치 확실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상을 심어줄 그런 발표를 했단 말이죠. 예. 한국일보 오면을 보면 말이죠. 정치권에서는 문창극 후보자가 친일 논란에 멍해를 벗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뒤늦게 독립유공자인 조부 찾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평소 안중근 의사와 도산 안창호 선생을 가장 존경해 왔다는 문창극 후보자가 그동안 독립유공자로서 훈장 추서까지 받은 조부를 찾지 않았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또 합리적인 게요. 만약에 친일 논란이 일었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야. 만약에 진짜 그걸 사전에 알았다면 또 그런 사실을 굉장히 중시했다면은 그 뿌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면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중근, 안창호부터 찾는 문창극 후보자. 뒤늦게 이 조부를 찾는 이런 행태는 그리 순수하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마저도,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KBS가 말 그대로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3면을 보니까 말이죠. 상당수 언론학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말이죠. 파문의 시발점이 된 KBS의 보도가 언론이 지켜야 할 공정성,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 상당수 언론학자로 꼽은 분들 보니까 성동규 중앙대 교수, 손영준 국민대 교수, 황근 선문대 교수, 그리고 이완수 동서대 교수 정도입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4명의 언론학자 가운데 3명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우선 성동규 중앙대 교수, 종합편성 채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야당이 편성위원회, 종편채널 안에 있는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자 이런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새누리당이 여기에 또 동조해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편들이 반발하고 나서니까 여야 합의안 엎어버렸어요. 예. 이에 대해서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여당 손을 들어줬던 인물입니다. 편성위원회 노사 동수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손영준 국민대 교수는 어떠냐? 종합편성 채널에게 결과적으로 이득이 될 KBS 수신료 욕먹더라도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황근 선문대 교수 이분은 거의 새누리당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종편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었을 때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됐거든요. 야당 추천위원도 있었고 여당 추천위원도 있었는데 여당 추천위원 중에는 변희재 씨도 있었는데요. 황근 교수도 새누리당 추천위원이었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지금 악의적인 편집 운운하고 있죠. 조선일보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 목소리만 추겨내보내는 것. 이거는 악의적 편집이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 말만 이용해가지고 KBS가 발췌 편집을 한 것이다.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BS가 보도를 하니 SNS에서 문창극에 대해 친일몰이가 이어졌고 여기에 야당은 반민족 인사라고 규정하는 이른바 세트플레이를 했다는 식으로 조선일보가 오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트플레이자라는 게 바로 여당 아닌가요? 이런 변희재 씨를 비롯한 이른바 극우 인사들이 발언한 것을 뉴데일리나 이런 역시 극우 매체들이 발표를 하고 나중에 조선일보가 받아싣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새누리당의 당론이 되는 이런 세트플레이야말로 정말 새누리당의 전형적인 여론 만들어내기 공정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SNS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시킨 인물로 제가 꼽혔네요. 여기 또 사진에 보니까 김용민의 트위터를 이렇게 캡처한 내용도 나오고 말이죠.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전우용 한양대 교수 그 사이에 낙고무스 멤버 김용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밤에 문참극 시 반민족 반역사적 망언이 드러났네요.
역사의 신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한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무슨 의도로 이걸 인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역사의 신,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문창극 씨가 한 말입니다. 역사의 신이 도와서 박근혜 당선을 이렇게 대선 직후에 썼던 칼럼이었죠. 만들어냈다라고 한 문창극 씨 발언을 제가 이렇게 패러디한 것인데요. 오늘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를 보니까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의 말을 인용한 게 있습니다. 문창극 후보의 생각을 청문회에서 듣고 싶다라면서 청문회까지는 가야 한다라는 이런 조중동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동시에 송월주 스님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송월주 스님 말 그대로 불교인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지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문창극의 극우적 개신교적 시각의 그런 발언들을 불교인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오늘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KBS의 문창극 보도, 저널리즘 기본 원칙 지켰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KBS는 저널리즘 기본 원칙에 충실했을까? 총리 후보자라는 명백한 공인의 자질을 검증했다는 KBS의 보도 명분 자체는 흠잡을 수 없다. 하지만 사실을 처리 검증하는 과정, 방법이 진실 추구적이지 않았다. 전문적 규율에 충실하지 않았다. 1시간가량의 동영상을 수분으로 짜깁기에 내보냈다. 문창극 후보자는 총리로 적절치 않다는 주관적 틀잡기 방식을 주로 동원했다. 강연 맥락과 문창극 후보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다. 강연 내용을 집중, 분석, 탐사보도하지 않고 허겁지겁 내보낸 것도 성숙한 언론의 모습이 아니었다. 반면에 MBC는 문 후보자의 강연 내용을 40분간 그대로 내보냈다. 강연 내용을 시민에게 가감없이 보여줘서 자율 판단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방영 이후 방송 게시판에는 다양한 관점을 지닌 의견이 올라왔다. KBS가 이 방식으로 보도했다면 최소한 마녀 사냥식 인격살인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KBS 9시 뉴스가 길어야 1시간인데 이거 다 보도하고 언제 뉴스 마무리합니까? 지금 그 시기라면은 아까 조선일보 기사제가 성동규 교수, 손영준 국민대 교수, 황근 선문대 교수, 이완수 동서대 교수, 이 사람들 발언한 거 다 실어야 됩니다. 지면에다가. 지면에 안 되면 인터넷에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쥐들은 편집 안 하나? 그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편집을 했을 때 악의적으로, 악마적으로 맥락과 무관한 그런 내용, 이 부분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완전히 180도 비트는 이런 행태였냐 이겁니다. KBS가. 예. 그런 내용은 사설에 없어요. 신문사에서 여러 가지 기사들 잘 편집해서 지면 배치하라고 신문사 기자들이 있는 부서를 편집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편집하라고 편집국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방송사에도 보도국 안에 편집부가 있죠. 그렇죠. 뉴스를 최종적으로 내보내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편집부입니다. 뉴스 편집부예요. 편집하라고 언론사가 있는 건데 편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편집한 것이 실제 내용과 뭐가 다른지 이거에 대한 맥락을 짚어내는 게 없어요. 이런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지적, 이거는 결국 문창극을 살려주기 위한 아주 정략적인 그런 행태다, 행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 이분이 종교기자 출신이거든요. 예. 함석헌 선생이 과거 발언했던 것을 문창극처럼 편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함석헌 발언 이런 것들이 문제시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함석헌은 조선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했다. 허탈해진 민중은 반항조차 못한다. 그러나 민중이 그렇게 되면 그것을 짜먹고 살던 지배 계급도 망하고야 만다. 그것을 모른 데가 우리나라 양반의 미운점이다. 이러면서 양반 계급들을 비판한 내용이 있고요. 당초에 일본이 올 때 먼저 신장로를 내고 철도를 깔고 토지를 측량하고 농사 개방을 하고 광산을 캐내고 어업을 장려하고 공업을 일으키고 은행을 세우고 각 방면으로 자본주의화에 힘썼다. 그래서 오랫동안 양반들의 착취로 원시 상태를 면치 못하던 경제에 처음으로 근대적 발전이 시작됐다. 이런 함석헌 발언, 이 부분만 딱 떼어내면은 말 그대로 친일파다. 함석헌도 친일파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송평인 칼럼의 주된 내용입니다.
어느 사람이 한 말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특정 말만 떼어놓고 보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런 송평인 논설위원에게 며칠 전 나온 조현 한겨레 종교 전문 기자 겸 논설위원회 칼럼 지금 고난의 역사를 만든 건 누군가 이걸 권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함석헌에게는 민족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민족애, 약자에 대한 사랑, 강대국, 개신교 패권주의에 대한 문제인식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문창극의 발언, 그 텍스트와 컨텍스트, 발언의 일부분과 전체 맥락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도리어 지금 송평인 칼럼 제목이 이거거든요. 함석헌을 문창극처럼 편집하면 이 칼럼 제목대로 송평인 논설위원은 문창극을 함석헌처럼 편집하면 친일 인사가 항일 인사가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예. 한 가지 또 따져볼 게 있죠. 예. 그래서 함석헌 선생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누가 지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관련해서 한겨레 문창극 사태가 KBS 탓이라는 사람들 이 사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수구 족벌 언론들의 문창극 일병 살리기 구하기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오늘 그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의 칼럼도 눈길을 끕니다. 이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바로 서울고등학교 동문 아닙니까? 문창극 주피라고 문창극 총리 지명자하고 말이죠. 청문회로 가야 된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에 예. 그걸 듣고 보니까 함석헌 선생의 이력을 좀 찾아봤는데요. 예. 2002년에 건국 훈장을 받으셨고 예. 1987년에 예. 제1회 인촌상 출판 언론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예. 인촌상이요. 인촌상. 예. 동아일보의 초대 사주죠. 예. 인촌 김성수 친일파기도 하고요. 오늘 국민일보 일면 기사만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임병장 육군 22사단 55연대 최전방 일반 소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병장. 이 사람이 말이죠. 병장과 한조 근무를 섰다는 겁니다. 본인도 병장인데 또 다른 병장과 한조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통상 병장과 일병, 상병과 이병이 경계 근무를 서는데 병장이 병장과 한조 근무를 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임병장이 일병 대접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임병장이 이런 자신에 대한 무시, 왕따 여기에 격분해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총기 난사 사건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한편 임병장은 어제 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생포가 돼가지고 현재 그 수술을 받았고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한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어제 국민TV 뉴스K 노종면 앵커의 클로징 멘트.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라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문 후보자가 보훈처에 확인을 요청했고 일부 언론은 성명 불상의 보훈처 관계자 말이라며 독립유공자가 맞다는 듯이 보도했습니다. 그 언론은 다름 아닌 TV조선과 채널A. 네,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가 건국 훈장을 주서받은 독립유공자 문남규 선생의 손자인 게 확실해 보입니다. 문남규 선생과 문 지명자의 조부가 평북 삭주로 원적지가 같고 한자 이름도 남적남과 별규자로 동일하다고 전해졌습니다. 문 지명자의 부친도 생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아버지가 전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국가보훈처 관계자. 심지어 목소리 변조까지.
근데 지금 봐서는 족보만 확인이 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북 삭주라는 지역에 전사됐던 지역에 하고 이분의 원적지가 그렇게 유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물씨가 많지가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변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문창극 지명자에 대한 여론이 주말을 이렇게 거치면서 문 지명자한테 조금은 호의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왜곡된 정부에 의해서 과도한 비난을 받는다는 것인데, 안중근 의사와 안창호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데 내가 왜 친일이냐, 이렇게 자신에게 쏟아진 친일 논란을 문 후보자가 억울해했는데요. 문 후보자의 할아버지가 항일 무장투쟁에서 순국한 애국지사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국가보훈처가 발표했습니다. 문창극 씨도 새누리당도 고무됐는데, 이 문제는 저의 그 가슴 아픈 가족사의 일이고 또 저의 조부님의 명예가 걸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보훈처의 발표를 근거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의혹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문 후보자 할아버지의 한자 이름과 원적지가 독립유공자 문남규 선생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1921년 대한독립단원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 전사했다는 문남규 선생. 그의 원적지 정보는 아예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원적지가 같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보도. 시민사회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할아버지가 대한독립단원인 문남규 선생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가보훈처의 발표에 대해 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발굴된 사료를 통해서는 문남규 선생의 출생지를 알 수 없고 대한독립단 대원으로 일본군과 전투 중 사망한 시기도 문 후보자의 할아버지가 숨진 1921년이 아니라 1920년 2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남규 선생과 문 후보자의 조부가 같은 사람이란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한자 이름이 같은 것뿐이라며 이를 확증으로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자가 같다지만 제주 서귀포에서 항일운동을 한 또 다른 문남규 선생도 한자가 똑같습니다. 믿을 수도 없거니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구려도 한참 구립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문남규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문 후보자가 정말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면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후손 행세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만큼 핏줄이 중요하면 박근혜 정부 곳곳에 포진한 친일파 후손들은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대선 때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 이정희의 말.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닭깎기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해방되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는 4대 매국 한일협정 밀어붙인 장본인입니다. 좌경 용공으로부터 나라 지킨다면서 유신독재, 철권 휘둘렀습니다.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독립운동가 후손임을 강조하고 싶은 문창극 후보자. 대통령의 심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